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 고정 댓글에 오늘 그림에 필요한 샘플 그림과 색상 팔레트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X 버전의 새로운 기능 몇 가지를 더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앱스토어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업데이트를 꼭 해주세요. 가을이고 하니 낙엽을 한번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나눠서 질감도 넣어보고 새로운 하프톤과 색수차 기능으로 약간 아날로그 느낌도 함께 내볼게요. 마지막 결과물은 이렇게 배경화면 같은 패턴이 될 거예요. 우선 새 캔버스를 만들게요. 크기는 가로 3000, 세로 2000 픽셀로 색상 프로필은 RGB에서 sRGB로 선택해주세요. 그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동작에서 캔버스를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캔버스 화면이나 원하는 이미지를 팝업 창에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정 댓글에 함께 공유한 나뭇잎 이미지를 이렇게 띄어서 보면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동작, 추가, 사진 삽입하기로 그림을 불러와서 레이어를 흐리게 한 뒤에 대고 똑같이 그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패턴처럼 그림을 만들 거라 불러온 사진 크기를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색상 역시 제가 공유해드린 팔레트로 그대로 따라 그리시면 되고요. 자, 시작해볼까요? 브러쉬는 그리기 카테고리에 이볼브를 골라주세요. 색은 여기 첫 번째 노랑을 골라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3%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풍 모양을 따라 천천히 그려보세요. 브러쉬가 아주 오돌토돌 삐뚤삐뚤 그려질 거예요. 힘 조절을 부드럽게 하며 천천히 그려주세요. 그리다가 수정이 필요하면 지우개 역시 그릴 때와 같은 브러쉬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 맞다. 오늘은 브러쉬를 4가지 정도 사용할 건데 매번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해 바꾸기는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볼브 브러쉬를 하나 복제해서 새로 만든 카테고리에 옮겨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에어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와 서예의 얼룩 브러쉬, 페인팅의 수채화 브러쉬 총 4개의 브러쉬를 미리 옮겨놨습니다. 다시 이볼브 브러쉬로 이어서 그려볼게요. 그리기와 지우기를 번갈아 가며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갑니다. 꼭지 부분도 힘을 빼고 슬쩍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모양을 다듬으며 정리하시고요. 이 정도 크기로 모양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 클리핑 마스크로 만듭니다. 레이어를 한번 터치하면 클리핑 마스크 버튼이 나와요. 그럼 클리핑 마스크 아래에 레이어 모양 안쪽에만 그림이 그려집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고 브러쉬는 수채화 브러쉬를 고른 뒤에 색은 두 번째 칸 짙은 빨강을 고릅니다. 브러쉬 크기는 30% 정도로 크게 맞추시고 적당히 힘을 줘서 슬쩍 툭 이런 요령으로 질감을 넣어줍니다. 너무 빽빽하지 않게 적당히 그려주세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들고 대문자인을 눌러서 색상 모드를 곱하기로 바꿉니다. 색은 세 번째 칸에 밝은 레드 그레이로 고르고 이볼브 브러쉬를 2% 정도로 크기를 조금 작게 바꿔서 천천히 인맥을 그려줍니다. 힘 조절을 잘 하면서 두께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 노란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첫 노란색을 고른 뒤에 얼룩 브러쉬를 고르세요. 크기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심조심 힘 조절을 해서 딱 몇 군데만 슬쩍슬쩍 얼룩 브러쉬로 번진 느낌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몇 군데만 번진 느낌이 있는 게 이렇게 크기를 줄였을 때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여요.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 따로 떨어져 있는 밝은 색을 골라 끌어서 배경에 채워줍니다. 나중에 낙엽과 배경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줘야 해서 가장 아래 배경 색상을 누르지 않고 새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은행잎을 그릴 거예요. 방식은 단풍잎과 같으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가운데 줄 첫 번째 색을 고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이불볼을 고르시고요. 크기는 3% 정도로 이렇게 은행 형태를 다 그렸다면 새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고 중간 진한 주황을 고른 뒤에 수채화 브러쉬를 고릅니다. 툭툭툭 무심한 듯 듬성듬성 질감을 그려주세요. 새 레이어 또 하나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고 대문자에는 눌러서 색상 모델을 곱하기로 바꿉니다. 색은 중간 줄 세 번째 밝은 노랑을 고르고 이볼브 크기를 2%로 맞춘 뒤에 천천히 인맥을 그려주세요. 마무리 번진 느낌을 위해서 첫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도 다시 첫 밝은 노란색을 브러쉬는 얼룩 브러쉬를 골라주세요. 요령은 아까와 같이 몇 군데만 살짝씩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단풍과 은행잎이 그려졌어요. 마지막 잎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색은 여기 세 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셋 다 그렸고 더 이상 수정을 안 하실 거면 레이어를 하나씩 병합해 줍니다. 이름도 알기 쉽게 바꿔줬습니다. 이제 이 잎들을 화면에 배치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 위치를 조금 옮깁니다. 단풍만 남기고 나머지는 잠깐 꺼주세요. 이제 이 단풍 레이어를 하나씩 복사해서 화면에 배치를 할 거예요. 상단의 마우스 모양을 눌러서 여기저기 옮기고 초록색 점을 잡고 회전을 시키면서 적당히 이곳저곳 배치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림이 이렇게 캔버스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완료되면 밖으로 나간 부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원본이 될 레이어를 남기고 복사해서 쓰세요. 원본을 복제해서 배치하고 원본을 복제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다양한 각도로 배치합니다. 원본 레이어는 잠시 꺼준 뒤에 단풍잎 레이어를 모두 합쳐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원하는 레이어들을 꼬집하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은행잎 레이어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해줍니다. 원본을 복제해서 이곳저곳 방향을 바꿔가며 옮겨주세요. 은행잎 배치가 끝났다면 꼬집 마지막 잎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해주세요. 원본을 복제해서 배치 그리기가 끝났다면 세 가지 레이어를 꼬집 이번엔 원본들을 다시 켜주고 크기를 많이 줄일게요. 그리고 레이어의 대문자인을 눌러서 작아진 잎들의 투명도를 40 정도로 줄입니다. 이제 아까 큰 잎을 배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본 잎을 복제해서 사이사이에 배치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큰 잎들에 살짝 겹쳐도 됩니다. 자, 끝났다면 진한 잎과 흐린 작은 잎 각각 따로 레이어를 병합해주세요. 흐린 레이어는 생각보다 진한 것 같아서 더 투명하게 조절했습니다. 자, 이제 잎과 배경까지 모든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이제 조정해서 하프톤 효과를 넣을 거예요. 레이어와 펜슬 두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레이어를 선택하면 선택한 레이어 전체에 일괄적으로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효과는 아니고요. 저는 하프톤에서 펜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퍼센트가 표시되는데 손가락으로 슬라이드해서 4%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원하는 부분을 살짝씩 그려주면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이 하프톤 효과가 들어갑니다. 크기와 투명도를 살짝 조절하고 시작해 볼게요. 입들의 일부분만 이렇게 살짝씩 하프톤으로 그려줍니다. 전체가 하프톤인 것보단 이렇게 부분만 하프톤인 게 전체로 봤을 때 더 세련되고 이뻐 보이거든요. 모든 잎사귀들에 살짝씩 하프톤 효과를 주세요. 그리면서 보니 하프톤 효과가 조금 더 작아도 되겠더라고요. 손으로 조절해서 3.5%로 살짝 더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소차 효과를 넣어 볼게요. 하프톤과는 다르게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옮겨놓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색소차 효과는 이렇게 색을 구성하는 원색을 몇 개로 분할해주는 효과입니다. 펜을 터치한 채로 움직이면 색이 이동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색소차 효과도 정말 조금만 넣어줍니다. 보일 듯 말 듯 미묘하게요. 무슨 효과든 지나치면 부담스러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불투명도를 10%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림의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